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한쌤의 요리비 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번엔 좀 뭐랄까요? 아주 큰 요리, 정말 이렇게 푸짐한 요리 함께 또 소개하고 선생님들께 마음의 양식을 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소명학교의 정승민 셰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명학교 역사교사 정승민입니다. 소명학교, 조금 이름이 네. 살짝 좀 생소한데요. 그렇죠. 어떤 학교죠? 네. 소명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고요.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2012년에 뜻을 모아서 세운 학교고 내년이면 10년 차가 되는 학교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 어떤 요리입니까?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요리는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제가 붙었는데 부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제가 대안학교 교사의 헌법 소원 도전기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무시무시합니다. 헌법 소원이라니요. 이거 국회의원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무시무시한데 이거 어떤 책입니까, 이거? 네.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한 번 정도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헌법이라는 것. 헌법은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법인데요. 그렇죠.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헌법소원을 지금 하셨다는 얘기인데 우리 사실 교사가 헌법소원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대안학교에서 저희 학생들을 입시 지도를 해야 될 고3 담임을 맡게 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상담을 해보니까 2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요. 제 후배님들 계시겠네요. 그런데 당시는 안타깝게도 제가 알아보니까 수시 전형의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검정고시라서?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대학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식적인 질문에서 시작이 돼서 여기저기 계속 묻고 또 묻고 하다 보니까 헌법소원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제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는 지원이 가능한데 다른 서울교대, 경인교대, 순천고대 다른 교대들은 다 지원이 불가능한.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 요리의 자세한 레시피, 순서 좀 어떻게 됩니까? 이 책의 레시피는 총 5장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검정고시가 생소하잖아요. 검정고시가 무언지, 그리고 또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대학 학교 입학 전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1장에서 다뤘고요. 또 2장에서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차별이 있군요. 이렇게 대학 입학 지원에 지원되지 않는 사례, 그리고 지원은 되는데 TO가 없는 거죠. 0명인 경우. 그건 열렸다고 볼 수 없는. 지원은 할 수 있어. 근데 TO가 0명이야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대학교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물으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까지 어떻게 가게 됐는지의 과정을 좀, 자세히 다뤄봤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제가 헌법소원 참고인으로 지정돼서 답변서를 썼었어요. 그 답변서를 무시무시해.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정고시 대입제도에 대한 바라는 점, 제언을 끝으로 담아봤습니다. 야, 이거 쉽게 먹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게 실제로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차별적인 요소 이게 나왔는데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정고시 진짜 차별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당시에는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하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안 당시에는 몇 년도? 2016년? 16년, 17년?
예,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단체 생활이라든지 네. 또는 학교 생활이라든지 네. 이런 것이 하지 않았다는 약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원 자격을 주지 않을 정도의 사안인지는 합격을 시켜달라는 게 아니니까 자율권과 선발권이 있는 대학에서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메시지 자체가 아하. 저는 사회적 낙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씩 언론들부터 또 많은 또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씩 문제의식에 공감을 해주셨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겠지만 면접에서의 어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든지 출신에 따라서 지금은 많이 블라인드 면접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네, 추세이긴 네.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벌써 한 4년 전, 5년 전에는 네. 그런 검정고시를 바라보는 네. 사회적 시각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화면에 보니까 네. 이제 2016년, 17년도 자료인데 지원이 아예 불가한 대학들이 교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았군요. 네, 31개 대학 정도 있었고 제가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네네.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네. 대학은 선발권과 자율권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 네. 적어도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네네.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해서 전형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더 국립대학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국립대학이 네, 충격적이었죠. 검정고시 출신들을 선발하지 않거나 TO가 0이거나 네, 그런 적이 있었죠. 뜻밖이네요. 네. 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네. 보통 우리 선생님들은 아야 안 된다 야 딴 데 좀 알아볼까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헌법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연찮게 변호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냥 네. 식사하는 자리에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네네. 그거는 헌법소원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하고 이게 밥 먹다가 네네 네. 진지하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인솔 하고 어떤 그 재판이나 또 직업 탐방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점심을 네. 사주셔서 같이 네. 먹던 중에 그런 조언을 해주셔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라는 곳이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상담을 받으려고. 민변의 공익인권변론센터. 변론센터. 네. 거기에 좀 상담을 좀 네, 하고 네, 싶네요. 네,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네.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한번 만나자. 와. 네, 가능할 수도 있다 한번 만나자.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됐죠. 변호사 비용 굉장히 비쌌을 텐데. 그렇죠. 거기서는 다 무료로 그걸 해주신 건가요? 자격은 되지만 네네. 그것이 공익에 부합할 때 그쪽에서도 모든 그 변호를 담당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이제 이게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나 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자격이 있는 겁니까? 조건이 있는 겁니까? 국민 모두가 네. 자격은 되고요. 네. 그런데 헌법소원을 하려면 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네. 네. 첫 번째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꼭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면 국선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요. 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좀 법적인 용어긴 한데 어렵습니다. 예, 네. 국가가 어떠한 국민에게 했던 행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근데 변호사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교대는 국가가 세운 대학 아니냐. 거기에서 입시 요강을 발표한 건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된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그러네. 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해의 당사자,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제자들이 지원이 안 되는 자기 관련성이 있고 또 입시 요강이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성도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참 이게 변호사님들 논리는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특이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 이해를 했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들어보니까 네. 말이 돼 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마지막 단계에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소원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최종 단계여야 최종 단계. 예, 최종 단계여야 하고 입시 요강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입시 요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해라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은 자율권이 있는 것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서 네, 헌법소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겠냐 제안을 해주셔서 저야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해주신다고 그렇죠. 하니 예, 제자들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야, 장난 아니네요. 네. 지금 어디에 간 겁니까 지금 이게? 네. 지금 사진이 보시는 데가 헌법재판소 앞이고요. 네. 난생 처음 태어나서 네. 그런 과정들을 변호사님들과 같이 준비하고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기자회견. 네네네. 그리고 기자회견 사진이고요. 떨렸겠어요. 엄청 떨렸습니다. 네. 엄청 떨렸고 그때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네, 헌법재판소에다가 냈죠. 기자회견 후에. 이 요리의 핵심 재료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재료를 한번 재료 준비해 오셨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예, 전자레인지에 예, 전자레인지 재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또 이것도 처음인데. 네, 재료가 무거워요. 이거 재료가 상당합니다. 재료가 상당합니다, 이거. 야, 이거 뭐 원래 식재료가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렇죠. 예. 요거 뭡니까, 이게? 예, 이게 바로 기자회견 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 봅니다. 난생 처음 봅니다. 예, 요게 그대로 이제 헌법재판관 9분에게 각각 이 청구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그 선생님 다 쓰셨어요? 아니요, 제가 쓴 건 일부고요. 변호사님들이. 네,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취지에 공감해 주셨어요. 네. 좋네요. 이 요리를 만드시기까지 정말 여러 사람의 그런 노력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요 식재료는 옆에 잠깐 저희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각종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날 기자회견 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네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의 뉴스쇼. 네, 그거 저 매일 아침마다 듣는 방송인데. 여러분, 검정고시 출신은 교육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11개 교육대학이 수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검정고시 출신도 교대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김현정 앵커와 직접 어떤 취지에서 헌법소원까지 하게 됐는지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것처럼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언론의 주목도 받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국가적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고요. 그때랑 맞물렸군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12월 28일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에 들어가서 선고를 들었죠. 우리가 봤던 여기 박근혜 저 탄핵 그거 했던 그 장소. 그분들이 이렇게 9명 쭉 앉아있는 거기. 그래서 그분들이 9분이 한 분도 반대 없이 9분 전원 일치. 전원 합의체. 지원을 해주는 것, 지원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합당하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그때 당시 헌법소원을 진행했던 친구들은 진로가 다른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 당시에 그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 교대 가고 싶어 했던 그 학생들. 왜냐면 그때 바로 열릴 수는 없어서 그때 입시 전형은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고 그 헌법재판관님의 판결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지원 자격 기회를 다 열어서 저희 학교에서 선배가 먼저 간 그 길을 걸어서 공주교대에 합격해서 아마 올해 2학년 과정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었겠네요. 지금은 지원 기회가 다 열렸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너무 스펙타클하고 재밌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드실 수 있는 요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요 요리를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 요리로 비유한다면 어떤 요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설렁탕.
설렁탕이요? 비유하고 싶습니다. 설렁탕이요? 네. 너무 흔한데요? 이건 네. 굉장히 특별한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네. 흔한 요리 아닌가요? 설렁탕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제가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네. 마치 진국을 우려내는 그 시간을 보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정고시라고 하는 것이 남녀노소 네. 어린아이부터 네. 정말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부담 없이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설렁탕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설렁탕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지금 설렁탕을 먹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거 보고 말이죠. 저희 방송 보고 아이고 그럼 나도 학교 다니지 말고 검정고시 쳐야겠다. 이렇게 검정고시 악용하는 사례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절대 지원 자격이 열린 거지 합격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검정고시가 입시에서 완전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 학교 과정에서 충실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게 되거나 이런 분들은 지원 기회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좋다는 것이지 이 취지가 입시를 위해서 검정고시 입시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이제까지 우리 정승민 셰프님 모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이 요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 책에 대해서 또 한번 드셔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설명에 삼각 버튼 누르시면 구입할 수 있는 요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북크크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요. 꼭 주문하셔서 와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쳤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검정고시라고 하는 것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홈스쿨, 또 비인가 대안학교, 또 만학도, 그리고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 그렇죠. 저는 입시보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삶이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정승민 셰프님과 함께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이 요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화이팅!